네, 다음은 강원대학교 이세연 교수님의 펜 유전체약을 활용한 백소 속 식물 뿌리 형질 변이 유전적 기작 구명에 관한 발표입니다. 아, 잠시만요. 1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소 및 근연 식물들의 다양한 뿌리 형태의 원인을 펜지노믹스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강원대학교의 이세현입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연구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했고 진행했는지, 그리고 두 가지 바이올로지컬 퀘스천, 첫 번째는 왜 근연종 간의 다양한 뿌리 형태를 보이는가, 두 번째는 같은 백수호인데 백수호 안에서도 다양한 뿌리 형태를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거는 유전체적으로 왜 그런가, 이 두 가지를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는 주거, 음식, 의복, 그리고 웰페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식물 유전 자원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자원들의 포텐셜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머셜 스케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크롭이라고 불리는 종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170여 종 정도가 되고, 이거는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은 0.0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전 자원들은 아직 언탭드 되어 있다. 우리가 아직 그 포텐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칼로리 생산에 관련된 이 작목들은 약 30여 종들에 우리가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언탭드 되어 있는, 아직 연구가 덜 되어 있는 작물들에 대해서 연구가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당연히 약용작물 학회 회원분들께서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죠.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 휴머니티, 인류사에서 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통해서, 식물 유전 자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온 바가 있고,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약용작물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크게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메이저 크롭이라고 불리는 그 작물들에 비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 특용작물들은 몇 가지 좀 한계점들이, 좀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 도메스티케이션 되는 백그라운드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기능들에 대한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프레임을 바꿔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다양성들은 어쩌면 유전체와 표현체의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새로운 유전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도 있겠구나.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학회 주제인 그린바이오 약용작물 소재,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어떤 소재들로서 제공이 될 수 있는 기회 역시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유전 육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답변을 육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 한 약 1만 년 전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우리가 도메스티케이션이라고 하는 작물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육종 및 디자인 육종 어프로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작물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기호, 다양한 어떤 니즈들을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들을 특용작물들, 약용작물들로부터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다양한, 아까 당근 보셨는데 그럼 백수호는 어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모두 다 같은 백수호들입니다. 동일 종이지만 뿌리의 길이, 형태, 색상들이 아주 크게 다양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유전자원들에서 다양성 그리고 포텐셜을 우리가 충분하게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산업 소재로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런 큰 다양성을 연구하는 거에는 기존의 싱글 레퍼런스 기반의 지놈 하나만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전자들의 모든 카탈로그들을 모두 다 뽑아내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범유전체, 팬지놈이라고 하는 컨셉을 사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백수 하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친숙하게 생각을 해주십니다. 이제 백수호 그리고 한때 가짜 백수호로 유명했었던 이에우피소 이 두 종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나라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온 유명한 약용작물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이제 덩이 뿌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분을 이렇게 많이 이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 박주갈이라고 하는 식물은 이 근현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슬림하고 긴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난쿰, 이 백미꽃 속 식물들의 재배 역사는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 잎의 형태 그리고 뿌리의 형질들도 같은 종내에서도 너무 다양한 거를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생물학적인 질문이 든 겁니다. 왜 그렇게 종간에도 다르고 종내에도 다를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유전체를 세 종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박주가리에서는 1번 크로모점 그리고 7번 크로모점에서 큰 인벌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유전체가 상당히 컴팩트하고 오래전에 진화된 이 커피나 근현 식물들에 비했을 때 유전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보존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유전체 안에 이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이동성 유전인자의 증폭이 억제되어서 그런 이유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전체 정보들을 가지고 뭐가 그렇게 달라서 다른 뿌리를 만들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육묘를 하다 보니까 박주가리는 더 잡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잡초하면 뭔가 저항성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드라우트 스트레스를 처리를 하면은 백수호랑 이오피소에 비해서 회복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량해 보니까 워터 로스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스토마털 컨덕턴스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드라우트 스트레스를 처리했을 때 서바이벌 레이트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를 봤고, 그러면 기공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ABA를 정량을 해 봤더니 박주가리에서 상당히 낮은 ABA 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ABA가 뭔가 뿌리랑 연관도 있을 수 있고 또 합성하는 패스웨이도 한번 살펴봐야겠다 해가지고 ABA 신테시스, 시그널링, 그 다음에 스타치 신테시스 패스웨이 진들의 유전자 발현량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AAO3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발현량이 박주가리에서 발견됐고, 그리고 이 ABA에 의해서 파지티브하게 레귤레이트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APL3, GBSS 같은 유전자들이 이 박주가리에서는 발현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AAO3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종들에는 AAO3가 총 3카피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카피에서 박주가리에서만 보이는 이 이동성 유전인자가 마지막 인트론에 삽입이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성 유전인자가 이 메틸레이션을 아주 강하게 수반하는 것 역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워보건데 백수랑 이오피소 같은 경우에는 AAO3의 세 번째 카피가 멀쩡해서 APL3랑 GBSS가 잘 유도되어서 덩이 뿌리가 만들어지는 반면에 박주가리의 경우에는 AAO3의 세 번째 카피가 이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ABA 합성량을 보이고, ABA가 없으니 루트의 일롱게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작동을 하지 않고, 또 ABA가 부족하니까 스타치가 합성되지 못해서 이 뿌리가 또 가늘고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바이올로지컬 퀘스천은 일단은 저는 그렇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이올로지컬 퀘스천은 이 백소 유전 자원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가 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교에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학술농장에서 이제 랩 멤버분들과 함께 정말 노가다라고 하는 농사를 정말 열심히 지어서 표현형 조사도 하고 200개 다양한 다이버시티 패널들을 구축을 한 이후에 시퀀싱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국내에서 수집한 자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고 또 클러스터링 자체도 어드믹스처드 된 좀 흔적들이 많이 보이지만 아주 분류가 많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프린시펄 컴포넌트 PC 분석을 했을 때 이 다양한 자원들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원들만 골라서 유전체를 전장을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이 표현형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노멀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9개의 백수호들이 바로 그 자원들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펜지놈을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펜지놈 분석을 위해서는 자원들의 유전체를 모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브본의 유전체 하플로타입들을 분리하는 하플로타입 리졸브드 어셈블리를 하고 그걸 그래프 기반의 펜지놈 구축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같은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구조 변이들이 존재하고 하플로타입 특이적인 유전자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유전적인 다양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쓰션도 이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펜지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한 개의 유전자원에서 유전체에선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전자들이 진제밀리가 약 13,000개 정도 나왔고요. 이 13,000개들 중에서 약 7,000개 정도는 싱글 단일 레퍼런스에 아예 매핑조차 안 되는 새로운 유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메타볼릭 패스웨이나 바이오신테시스 오브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같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들이라는 사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변이들이 이제 멀티 알레릭,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구조적인 변이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지놈 구축을 완료한 이후에 저희가 어소시에이션 매핑을 해봤습니다. 이제 비교를 위해서 싱글 레퍼런스 지놈으로 이 어소시에이션을 봤을 때 결과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단일 지놈에서는 맵드될 수 없었던 시퀀스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피크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제 그래프 기반의 펜지놈을 이용을 했더니 시그니피컨트한 피크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요 피크들이 어떤 유전자들인가 확인해보니 뿌리 비대 관련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GH35, 그 다음에 ACR4, 그 다음에 브랜치, 그 다음에 지베렐린 어소시에이티드 되어 있는 유전자인 가사 이제 유전자들의 큰 구조적인 변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펜지놈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해보면 제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백소 유전자원들이 있고 이건 비단 백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이 약용 특용 작물들의 포텐셜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적인 소재로 제공할 수 있는 밸류체인의 시작점에 이런 통합적인 멀티오믹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펜지놈 분석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산업적인 임팩트 있는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하고 재직하는 중에 진행됐던 연구들이고 최근에 이제 강원대학교의 식물자원 응용과학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약용작물학회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